안녕하세요. 2018 SK 채용 시그널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이번 코너는요, 지원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SK 이노베이션 하반기 채용에 관한 질문을 선배 사원들이 답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SK 이노베이션 계열에서 일하고 계신 직무별 선배 사원을 모시고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옆에는 박승진 선임연구원님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누구신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구개발 직군에 소속된 박승진 선임연구원입니다. 네, 우리 박승진 선임연구원님께서는 SK 이노베이션 석유화학 부문에서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 건가요? 저는 연구개발 직무 중 윤활유 기술, 제품 개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오, 자, 지금요, 박승진 선임님 앞으로 지원자분들이 보내준 질문들이 도착을 해 있습니다. 어떤 질문들인지 궁금하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미래,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제가 드리는 질문에 성의껏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신 있으시죠? 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연구개발 직무 내에서 다른 부서로도 이동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연구개발 직무 안에서 배터리를 담당하다가 석유화학을 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어떤가요? 기본적으로는 입사한 부서의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필요한 경우 유사 업무 조직 간의 직무 순환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터리에서 석유화학, 석유화학에서 배터리 간의 부서 이동은 자주 있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경우 이동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역시 지원자들이 자소서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꿀팁. 아무래도 경험이죠. 어떤 일에 혼자서 끝까지 도전해서 어려움을 극복한 경우라던가 다른 사람들과 팀을 이뤄 성과를 얻었던 경우에 관한 질문들이 보통은 많은데요. 네. 최대한 특정 사건에 관한 경험을 토대로 자세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일을 통해 깨달았던 점, 얻었던 점을 솔직하게 잘 녹여내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경험을 솔직하게 녹여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요거 중요해요. 면접 잘 볼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사실 면접에 합격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팁 좀 알려주시죠. 일단 SK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면접을 보기 때문에 매우 지칠 수 있는데요. 면접 당일 컨디션을 위해 전날은 푹 쉬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연구개발 직무를 지원했어서 소사 때 연구했던 내용을 30분 정도 발표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PT 발표를 할 때 내가 했던 연구니 내가 가장 많이 알고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는 자신감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만약 내가 합격하면 전공 때 배운 것들을 이렇게 기여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어필하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또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그룹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면접관이기도 했었는데요. 주로 자신의 의견만을 어필하는 것보다 남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에 더해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작년에 면접관이기도 했던 박승진 선임연구원님께서 자기소개 작성 및 면접 팁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원자들에게 정말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자신감 있는 태도로 자신이 해온 연구나 경험을 구체적 사례에 빗대어 풀어나가라고 하신 말씀 꼭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김지영 전임 연구원님 모시고 남은 질문과 답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연구개발 직무에 소속된 김지형 전임 연구원입니다. 네, 김지영 연구원님께서는요, 현재 팀 내에서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 건가요? 예, 저는 배터리 연구소에서 전기차용 배터리 개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입사를 했는데 자신과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될 경우 부서 이동도 가능한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가능합니다. 우선 현재 배터리 연구소에도 보면 다른 분야에서 근무하다가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선 처음 들어간 팀에서 업무에 집중해서 리더와 팀원들에게 능력을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인정받는다면 다른 부서 연구소로 가더라도 능력을 발휘할 자질과 역량이 있다고 판단되니 회사에서도 안 보내줄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나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엔지니어의 직무와 연구개발 직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배터리에서는 연구개발 직무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미래의 배터리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와 공정들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분야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를 바탕으로 고객 요구에 맞는 배터리를 개발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하는 분야입니다. 이 이후에 연구개발에서 고객 수주가 결정된 배터리는 고객한테 판매하기 위해서 대량으로 생산을 하게 되는데요.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다양한 공정들을 관리하고 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공정 능력을 개발하는 직군이 바로 엔지니어 직무입니다. 자, 어떻게 다른지 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공 지식은 어느 정도로 필요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연구개발 직군 지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이 과연 내가 대학원 때 했던 분야가 실무와 얼마나 연관이 있을까 하는 건데요. 저 또한 취업 준비할 때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연구개발직의 경우 전공 면접이라고 해서 대학원 때 논문 결과를 가지고 발표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제 경험상으로는 전공 면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전공과 업무의 연관성이라기보단 그 사람의 논리력과 설득력,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배터리 연구개발 쪽으로 지원을 하게 되시면 당연히 기초적인 배터리 지식은 어느 정도 있어야겠죠. 사실 회사에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모입니다. 신입 구성원에게 바라는 것은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아니라 일을 바라보는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와, 명언 나왔네요.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아니라 일을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원자 입장에서는요, 연구개발 직군 하면 뭔가 전문적인 능력을 갖춰야만 입사 시 유리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요. 우리 김지영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회사가 신입 구성원에게 바라는 건 업무 처리 능력이 아니라 일을 바라보는 태도다라는 말 좀 가슴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내년에 봬요. 네, 이번에는요, 엔지니어 직무의 김청강 사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SK에너지 석유생산기술 1팀에서 생산기술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청강 사원입니다. 네. 자, 김청강 사원님께서는요, 현재 팀 내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제가 속한 직군에서는 주로 담당 공정 모니터링, 공정 트러블 슈팅, 수익성 증대를 위한 공정 개선 방안 도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엔지니어 직무 지원자분들을 대신해서 김청강 사원님께 대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답변 잘해주세요. 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엔지니어 직무에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고 또 어떤 자격증을 따야 우대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생산기술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은 화학과 화학공학 계열의 전공 지식, 글로벌 역량, 끊임없이 배우고 질문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회사 일을 입사하게 되면 2, 3개월간 전문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엔지니어 직무 수행을 위한 기초 트레이닝을 받게 됩니다. 이후 팀에 배치된 후에도 OJT를 통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엔지니어는 항상 모르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질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직무에 맞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자격증 소지 여부가 채용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화학공학 전공자라면 관련 기사 자격증 공부를 통해 대학교에서 배운 전공을 정리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엔지니어 직무의 경우 근무지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나요? 혹은 지방일 수도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나요? 네, 생산기술 엔지니어의 경우 SK에너지와 종합화학 그리고 루리컨치 공장은 울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SK 인천석유화학은 인천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제 고향은 대구인데요. 현재 타지에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울산에서의 생활에 아주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울산 신입사원의 경우
1인 1실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되고 통근버스도 잘 마련되어 있어 타지에서 내려온 엔지니어들도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장별로 뭐 인천일 수도 있고 울산일 수도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근무를 하게 되는 거네요.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요거 또 나왔어요. 정말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면접 팁을 알려주세요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저희 SK 이노베이션 면접은 SK 인재상과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다양한 면접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본인이 전공 면접에서 준비한 만큼 대답을 못했다 하더라도 인성 면접, 회기 면접 등 남아있는 다른 면접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본인의 역량을 잘 나타낸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면접 팁까지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우리 엔지니어 직무 지원자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원자분들 꼭 입사하시라고 응원의 화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이번에는 배터리 설비 기술팀의 박연호 대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설비 기술팀에 소속된 박연호 대리입니다. 네, 대리님께서는 현재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 건가요? 네, 저는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대용량 2차 전지를 생산하기 위해 전객, 전지, 포메이션, 팩 공정별로 생산 설비 개발 및 공정 개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하고 있는 핵심 업무는 배터리 제조 설비의 설계 및 제작입니다. 네, 그럼 박연호 대리님과 함께 남은 엔지니어 직무에 관한 질의응답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직무나 분야를 막론하고 SK그룹에서 일하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가요? 라고 보내주셨나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SK의 모든 구성원이 갖춰야 할 역량이라면 자발적, 의욕적인 자세, 그리고 슈펙스를 추구하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어진 역할에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일을 수행하며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을 추구하는 자세를 갖고 있다면 SK그룹에서 일하는데 가장 필요한 역량을 가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스펙스 정신. 네, 요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SK 이노베이션 내에서 요즘 가장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저는 현재 SK 이노베이션 내에서 핫한 사업은 아무래도 제가 속해 있는 배터리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만 놓고 봤을 때에도 연평균 32% 정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런 전기차 시장의 핵심 기술이 바로 배터리입니다. 현재 국내는 물론 유럽, 중국에 본격적으로 투자하면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대리님의 자부심이 막 느껴지는데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 이어가 볼게요. SK 이노베이션은 계열이 다양하고 직무 분야에 따라 근무지도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무 지역이 어떻게 분류가 되는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SK 이노베이션의 사업 특성상 또는 직무의 성격에 따라 근무지가 수도권일 수도 지방일 수도 있는데요. 가령 마케팅과 회계, 재무, 인력, 구매팀은 빠른 커뮤니케이션과 업무 집중이 필요해 본사인 서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외 에너지 화학 사업은 해상 교통의 활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울산과 인천에, 배터리와 소재 사업은 전략 요충지로의 활용을 위해 서산과 증평에, 끝으로 연구센터는 근무지에 필요한 연구개발 리소스를 확보 및 운용을 위해서 교통의 중심지라고 불리는 대전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현재 근무하는 곳이 배터리 서산 공장인데요. 연고도 없이 찾아온 타지여서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일하기 좋은 환경과 나날이 커지는 주변 환경과 회사를 보며 만족과 더불어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취준생 여러분도 근무 위치보다는 적성과 흥미, 그리고 미래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셔서 좋은 취업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네, SK 이노베이션에 입사할 경우 내가 어느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는지 정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참 많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 박연호 대리님께서 업무 특성에 맞게 근무지를 설명해 주셔서요. 지원자들의 궁금증이 말끔히 정말 해소됐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취업 준비 화이팅!
네, 이번에는요, SK종합화학의 김은주 대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은주거든요. 은주들이 참 예뻐요. 자, 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SK종합화학 어카운트 마케팅 3팀에 근무하고 있는 김은주입니다. 네, 그렇다면 대리님은요, 현재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 납사와 다양한 유분에서 생산되는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김은주 대리님께서 지원자들이 궁금해하는 비즈니스 직무에 대한 궁금증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비즈니스 직무로 입사할 경우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이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비즈니스 직무 지원 시 필요한 필수 전공이 따로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라고 궁금한 부분들이 많으셨네요. 네, 답변해 주시죠. 석유화학 비즈니스 직군의 업무는 크게 제품 구매를 담당하는 마케팅, 그리고 제품 운영, 신규 사업 개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담당자는 늘 고객사, 협력사와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시장의 변화를 감지하고 또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하는데요. 마케팅 담당자이니만큼 말을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잘 관찰을 하고 또 잘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품 운영 담당자는 제품의 생산과 재고 운영을 담당하는데요. 하나의 동일한 원료에서도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 판매 현황과 연계를 해서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능력도 필요하고 거기에 마케팅과 생산부서 양쪽의 현황을 잘 이해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볼 줄 아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사업개발 담당자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늘 새로운 관점으로 시장과 또 우리의 비즈니스를 바라보려는 능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와,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잘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화면 보시는 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 직군에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에너지 관련 지식이 어느 정도나 있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사실 궁금하시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제가 석유화학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거든요. 당연히 석유화학 시장에 대한 이해가 매우 낮은 편이었는데요.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비즈니스 직군에 지원하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상경 계열에서부터 심리학, 정치학, 사회학, 어문학 같은 다양한 전공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비즈니스 직군은 단순히 전공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경험들은 입사 전에 어떤 뉴스나 책에서 배우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직접 시장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알게 되는 것들이죠. 앞서 다른 분야 선배들께서 언급하셨겠지만 회사에서 입사 지원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시장에 대한 이해나 업무에 대한 깊은 지식이 아닙니다. 아마 애티튜드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 글로벌 석유화학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와 그래서 회사는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이런 답변 진짜 어디서도 들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꿀팁 얻어 가시는 거 맞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릴게요. 면접 얘기가 또 나왔어요. 면접이 너무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 좋을까요? 이것도 꿀팁을 좀 주시죠. 그 친구나 애인을 사귈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인사 담당자나 면접관도 사실은 어떤 후배랑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제 회사 생활을 바탕으로 조언을 드린다면 솔직하지만 겸손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습니다. 솔직하면 무례하기가 쉽고 겸손하면 무른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잘 전달한다는 것은 아주 큰 매력이기 때문이죠. 면접은 사실 주어진 상황에서 지원자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는 자리이거든요. 면접관의 질문에 내가 정답을 알고 있거나 혹은 모르고 있거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떠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꾸준하게 어필을 한다면 성공적인 면접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질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너무 긴장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걱정들 때문에 주어진 시간에 자기의 매력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라도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된다고 해도 자기가 부족한 탓으로 돌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면접 합격 여부는 때로는 내 노력이 아니라 단순히 기회나 타이밍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 가까운 기회에 누군가가 본인의 매력을 알아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와, 우리 지원자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요. 용기를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면접의 꿀팁은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 매력 어필을 해라 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김은주 대리님께서 본인의 사회생활 경험을 토대로 아주 상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던 것처럼 혹시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SK에너지의 김민정 사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SK에너지 B2C 사업본부 2년차 사원 김민정입니다. 네. 자, 사원님께서는 현재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 건가요? 현재는 수도권 지역 주유소 리테일 사업을 운영하는 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의 주요 업무는 판매회사의 제품을 공급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며 국내 정유업계 1위 사업자인 SK와 함께한다는 자부심으로 열일하고 있는 팀의 막내입니다. 또한 경제적 가치 못지않게 사회적 가치 창출 또한 중요시 생각하는 이노베이션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부 봉사 코디네이터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팀의 2년차 열일하고 계신 막내 우리 김민정 사원님과 함께 하는데요. 오늘 채용 시그널의 마지막 선배 사원이신 만큼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질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죠? 네, 네. 준비됐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비즈니스 직무라는 말이 너무 막연하게 느껴져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에너지 비즈니스 직무는 마케팅, 영업, 기획, 물류, 신규 사업 개발 이 모든 업무를 아울러 지칭하기 때문에 지원자들께서 막연하다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는 SK에너지의 다양한 석유 제품을 거래처와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고 판매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스펙, 유가, 환율, 수요 등에 무척 민감하고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일이 많습니다. 또한 LPG, 휘발유, 경유부터 아스팔트, 유황 등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저 또한 입사 전까지는 잘 알지 못했던 부분이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일 아침 시장 환경 모니터링을 하면서 업계의 흐름을 읽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SK에너지 비즈니스 직구는 점점 더 치열해지는 내수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고객들에게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변화해야 하는 직군이기도 합니다. 어떤 직무인지 막연하게만 하셨는데 우리 지원자들 또박또박 설명을 잘해주셔서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비즈니스 직무와 관련된 전공을 했거나 해당 분야 자격증을 소지하면 입사 시 유리한가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전공과 자격증, 인턴 경험이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역량이 필요한 직무를 꼽자면 해외 영업이나 글로벌 사업 개발과 같이 아무래도 외국어 어학 능력과 다른 문화에 대한 빠른 적응력을 갖추고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 외의 직무는 전공과 자격증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본인만의 경험과 적성을 잘 살려 준비하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이네요. 자,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좋을까요? 이 자소서를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으세요. 좀 알려주시죠. 자기소개서는 면접과 입사 후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본인의 모든 것을 다 뱉어낸다는 느낌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SK 면접을 보면서 가장 놀랐던 점은 면접관 분들이 제 자기소개서에 밑줄까지 치고 질문사항까지 빼곡히 적어서 갖고 계시는 걸 본 순간이었는데요. 실제로 자기소개서를 꼼꼼하게 검토하신다는 뜻이겠죠?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쓸 땐 본인의 경험과 매력을 최대한 많이 어필하고 면접관님들과 꼭 나누고 싶은 경험들을 위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만약 과장되고 솔직하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면접에서 결국 드러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면접관님들이 정말 꼼꼼하셔서 면접 시간 역시 꽤 길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김민정 사원님께서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부터 면접 팁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기소개서는 솔직하게 면접관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픈 경험을 토대로 작성해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지원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지원자분들 다들 힘내세요. 네, 힘내세요. 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질문들 말끔하게 해소되셨나요? 혹시나 더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다면 SK그룹 공식 채용 포털 www.skcareers.com을 통해 질문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18 하반기 SK 이노베이션 채용 시그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합격하세요.